우리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에 쓸 연료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우리 국방부는 2025년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실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핵연료를 요청함으로써 이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일단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서 핵잠수함 연료를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우리는 실제 크기 핵연료를 국내 최초로 육상 운반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시험에 사용한 직경 2.1m, 길이 6.6m 크기의 운반 용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운반 용기 코레드 21로 두산 중공업이 제작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이것이 내년에는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운반의 주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74년에 이뤄진 최초의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은 핵연료의 농축이나 재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2년 만에 이 불합리한 협정이 개정되어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농축 우라늄을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핵연료를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제13조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금지 조항에서는 핵무기와 핵폭발 장치를 만들 수 없게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우리는 핵무기 개발이 아닌 잠수함의 에너지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꾸준히 설득하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반도 정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가능성을 점점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미국의 우려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샬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특사는 한국은 중국이 핵깡패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같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한국의 군사적 대비를 언제까지나 제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낸 대표적인 것이 한미 미사일 협상입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2020년 1월 4차 개정까지 우리는 미사일 협상을 통해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미사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군사비는 10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군사비의 39%로 압도적이었고 그 뒤로 중국과 인도가 올라왔습니다. 일본도 내년 방위 예산을 60조 원대로 짜면서 9년 연속 들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각 나라의 분쟁과 이권 다툼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 주변의 중국, 일본, 북한은 군사력을 위협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도 이에 질세라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국산 무기 개발에 놀라운 업적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군의 차세대 소총이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총기는 세계 최고라 불렸고 전후 개발된 총기들도 최상급 성능을 자랑하며 독일의 명성을 빛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독일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소총을 사용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2001년 세계 최초로 폴리머 소재로 제작된 소총 G36을 보급했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결함들이 발생하고 총기가 과열될 경우 열에 의해 변형이 생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차기 소총으로 독일 해내사의 MK556 소총을 선정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3,300억 원으로 모두 12만 정이 도입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해내사를 자회사로 둔 아랍에미리트의 총기업체 카라칼은 이 소총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 이 가운데 상당수량을 한국의 다산기공에 맡겼습니다. 이후 카라칼은 인도 육군 특수전 소총 사업에도 다산기공과 함께 팀을 이뤄 94,000정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카라칼은 아랍에미리트의 유일한 총기 생산업체로 독일 최고 총기 기술자로 불리는 로버트 허르트가 기술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회사는 총기 생산에 있어
반드시 다산기공과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총은 8,000에서 10,000발쯤 쏘면 총열을 교체해줘야 하는데 다산이 만든 총열은 16,000발에서 20,000발까지 쏠 수 있었습니다. 다산기공은 이 우수한 성능을 카라카락에 인정받았고 현재 미국과 태국에는 부품과 완성 총기를, 체코에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기 부품 업체였던 한국의 다산기공은 미국의 총기 규제로 2013년부터 부품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하자 완성총의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15년부터 자체 개발한 완성총을 생산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에 500억 원도 안 되는 작은 회사가 세계적인 총기 메이커 뺨치는 수준의 제품 라인업을 갖게 된 것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즉 OEM 덕분이었습니다. 금속 가공 전문 업체였던 다산기공은 세계 유명 총기 메이커의 총기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며 총기 구조와 부품 제조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총기 부품을 만든다고 알려져 주문 생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모델들을 연구하고 개량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다산기공은 핀란드군에 자신들이 만든 MPK라는 소총을 납품했는데 놀랍게도 이 총기는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은 AK 소총의 현대화 버전이었습니다.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데도 핀란드 시장을 뚫은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업적을 세운 다산기공은 최근 우리 군의 특전사용 차기 기관단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총기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 중에 최근 주목받는 것이 한국산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입니다. 현재 온전히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로 방공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정도인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산 미사일 천궁, 천마, 신궁은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중거리 미사일 천궁은 한국군 지대공 미사일 중 최신형으로 8천억 원을 들여 미국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천궁에는 적 항공기 탐지, 추적, 피하 식별, 유도탄 유도 등 기능까지 수행하는 다기능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찾아낼 수 있고 파편 1000여 개를 표적에 집중적으로 쏘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은 2006년부터 전략화되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7km인 신궁은 국산의 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국내 기술이 많이 적용된 무기입니다. 야간 조준기를 장착해 어두운 밤에도 적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군이 기존에 사용했던 프랑스산 미스트랄보다 6kg 정도 가볍고 95%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미스트랄보다 무려 5천만 원이 더 싸고 같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레드아이나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등 다양한 대공 미사일을 써보고 모든 장점을 합쳐 만든 것이 바로 신궁입니다. 이 때문에 신궁은 해외에서도 높게 평가하며 탐을 낼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기술은 수많은 도약을 거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고 있고 우리의 국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위협적인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상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소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일보 계정에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과 군인들의 포격 훈련 영상을 올렸다. 영상 끝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라는 글귀가 뜬다. 또 환구15 등 중국 유력 매체들은 미국 대만과 관계 개선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비난하는 기사를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환구15는 최근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불장난을 멈추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에 계속 반기를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중국의 위협은 최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과 만남을 갖는 등 미국과 대만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나왔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룰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의 지속되는 경고에도 미국과 대만이 관계 발전을 이어간다면 중국군은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게 NIT의 설명이다. 실제 중국군은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강경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직접적인 도전을 느낀다면 시 주석은
그간 취해온 입장 탓에 전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AIT는 전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의 한 장성이 한국전쟁은 미국이 전화무적이라는 신화를 깨뜨렸다며 중국은 충분히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애국주의 결집에 나섰다. 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원 특별초빙 수석 전문가 허리 중장은 한미 원조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중장은 또 마오쩌둥 전 국가 주석이 미중 간 힘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성견 지명을 갖고 참전을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우세한 장비를 갖춘 적을 연합한 장비로 물리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미제국주의는 천하무적이라는 신화를 깨뜨렸다고 강조했다. 허 중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전 세계가 격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한국전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미국은 중국을 정치적으로 고립, 경제적으로 공수해,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등 적대 정책을 취했다며 우리는 위대한 한미 원조 전쟁의 투쟁 정신과 투쟁 기술을 계속 발전하고 전투 의지를 강력히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중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일을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에 대한 조롱성 댓글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모든 미국인이 대통령과 똑같은 최고의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말해 미국 상황을 뒷받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트위터에 어제 미국은 47,000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고 600여 명이 사망했다면서 환자들이 대통령과 똑같은 최고의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고라는 단어에 강조 표시를 남겼다. 많은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을 자제해온 것과는 다소 다른 반응을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 확진 사실이 알려진 2일과 3일 오전까지 중국 의보와 관련 소식을 전하는 뉴스 댓글에는 전 세계가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 중국 국경절에 경솔하는 등의 조롱성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3일 오후 중국 정부를 대변해온 후시진 한주시보 편집장이 코로나19를 야본 대가라고 쓴 글을 삭제했고 이와 동시에 주요 관영 매체들이 관련 뉴스에서 댓글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5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면서 다소 완화된 논조로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중국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을 조기에 회복할 경우 중국의 바이러스에 맞서 승리한 영웅으로 포장되면서 대중 강경 노선을 강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인 헌중 교수는 이날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공격을 2배로 늘릴 기회를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인도 주재 중개사 인도의 중규제, 양국 이익의 도합 안해.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순웨이 등 인도 주재 중국 대사가 인도를 향해 중국 기업과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일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순 대사는 최근 인도에 진출한 중국인들과 화상좌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는 중국에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유리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순 대사는 갈등을 확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이 바른 길이라면서 이웃국가 간 이견이 있는 건 정상이지만 이견이 양국 관계를 방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순 대사는 지난달 양국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공동보도문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인도 측의 불법 행위가 있을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맞서고 있다.